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복잡하고 어려운 실생활 문제를 푸는 열쇠 상용 로그 문장제 문제로 되어 있는 이러한 유형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수신기 안테나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보면 지난 시간에 어떤 느낌이 든다고 했죠? 그치, 복잡한 느낌이 든다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이 복잡한 느낌이 들고 무섭다고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오늘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상호로그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시한 그런 단계별로 차분하게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면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1단계로 놓은 건 뭐냐면 구해야 하는 것 정하기예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 여러분 텍스트를 보고 구해야 하는 게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이 그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구해야 하는 건 뭘까요? 이 문제에서 여기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호대 잡음비가 있죠. 신호대 잡음비. 그래서 원하는 건 지금 신호대 잡음비고요. 지금 이제 원하는 걸 찾았으면 주어진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도 그 텍스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든 밑줄을 치든 체크를 해볼 건데요. 중요한 단서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채팅방에 이야기 해볼까요? 중요한 단서를 찾는 게 핵심인데 이런 유형을 풀 때 뭘까요? 네,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단서는 식이 있잖아요.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신에 필요한 신호의 정력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잡음의 전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단서 하나를 지금 체크를 아직 안 했는데 뭘까요? 그쵸. 여기 뭐야? SNE는 뭐야? 아, 요 문자? 그쵸. 요 문자들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정말 중요한 조건인데 선생님이 아직 체크를 안 한 게. 그렇지. 민성이 나이스. 로그 4.6은 0.66이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조건이 이 문제의 핵심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수신기에 안테나는 속하여 들어오는 신호의 품질을 나타내는데 이런 줄글들을 여러분이 너무 집중해서 읽지 않아도 된다. 선택적으로 중요한 조건만 체크를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구해야 하는 것은 신호대 잡음비, 그 다음에 S라는 게 지금 주어진 게 S가 몇이죠? S라고 주어진 숫자가 위에 보시면 500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 다음 N이라고 주어져 있는 숫자는 그렇지 23이죠. 그리고 로그 4.6이라는 조건은 0.66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이제 조건을 다 확인했으면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아, 그러면 S가 500이고 N이 23인데 얘를 이 공식에 E는 10 로그 n분의 s라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이 값을 찾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인데요. 선생님이 이게 지금 처음 여러분 설명하는 거라서 풀이를 조금 적어 왔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23분의 500을 선생님이 46분의 1000이라고 썼어요. 이거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상용로그 활용 문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왜 변형한 걸까요? 이유를 한번 채팅방에 적어볼까요? 그렇지, 현지야.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래요? 다른 친구들도 답변해봐. 어떤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했을까요? 위에 보시면 우리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죠. 로그 4.6이 0.66. 그렇지. 음. 이 조건을 줬다는 건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로그 4.6을 모양을 만들어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분의 500이면 4.6의 형태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눈에 한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모와 분자에 2씩 곱해서 만약에 46분의 1000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4.6분의 100으로 식을 변형할 수가 있고, 그래서 따라서 10의 로그 10의 제곱 빼기 로그 4.6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0.66이니까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10 곱하기 1.34 따라서 13.4가 되겠죠. 그래서 신호대 잡은 비는 13.4 4 데시벨 이렇게 데시벨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는 조건이나 이런 게 잘 맞았는지 선생님이 여기 있는 텍스트를 밑으로 조건을 다시 한번 적어 보면서 쓸 때 혹시 조건이 틀리진 않았는지 계산 과정에서 뭐 실수한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검토 과정까지 여러분 어, 이런 단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굉장히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줄글로 여러분이 문제를 마구잡이로 푸는 것보다 훨씬 논리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어떤가요? 실생활 문제 많이 두렵고 어려워 보인다고 여러분 얘기했는데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6단계로 나누어서 해결해 보니까 어떤가요? 느낌을 한번 채팅방에 올려볼까요? 한 줄 평으로? 은경이 굉장히 이지하다.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좋아요.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채팅을 안 해줬을까? 그러면 지금 선생님과 함께 연습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연습을 해볼 건데요. 교과서 문제 4번과 5번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실생활 관련된 문제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선생님이 시간을 3분 정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분 동안 이 문제를 선생님이 앞에서 제시한 6단계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분 드립니다. 시작!
1분 남았습니다. 1분. 여러분 다 했나요? 시간이 조금 부족한가요? 아니면 다 했나요?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어, 본인이 풀어본 것과 선생님과 같이 푸는 과정에서의 어떤 차이를 계속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수학 실력이 잘 늘어요. 혹시 다 했나요? 시간이 부족한가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이 있어요. 지진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먼저 목표를 한번 세워볼게요. 목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여기서. 선생님 여기 목표를 적어볼게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여기서. 그렇지. 지진의 규모. 지진의 규모. 문자로 표현하면 그렇지. 체원이 좋아요. 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건은 뭐가 있니? 조건. 위에 일단 밑줄 그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원하는 거는 요거랑 그 다음에 조건 뭐가 있나요?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조건.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 최고 높이가 25다라는 조건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이제 하나 남았어. 뭘까요? 아직 선생님이 무슨 조건을 체크 안 했죠? 맞아요. 로그 2.5가 0.40이다라는 중요한 조건을 놓칠 뻔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조건을 다 체크를 했고 밑에 한번 추가로 써볼게요. 그러면 m이라는 것은 로그 h 더하기 6.5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h는 25. 화면 안 보였었죠 방금. 갑자기 꺼졌어요. 음. h는 25고 그 다음에 로그 2.5는 0.40이다 라는 중요한 조건을 모두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전략인데요. 어떤 전략을 쓰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m인데 식도 나와 있고 h도 나와 있네. 로그 2.5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략이냐면 초성 퀴즈 갑니다. 뭘까요? 디귿, 이응. 그렇죠. 대입 전략을 가는 거예요. 대입. 그래서 h를 이 식에 대입하면 값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같이 해결을 해볼까요? 해결. m은 로그 25 더하기 6.5. 그런데 우리가 로그 2.5라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25를 식을 변환할 거예요. 식을 다른 형태로 쓸 거예요. 그럼 25를 다른 형태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25를. 로그. 그렇죠.
2.5 곱하기 10으로 바꿔야 돼요. 2.5 곱하기 10. 왜냐면 로그 2.5 조건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2.5 이렇게 해주고 더하기 6.5. 그러면 따라서 1 더하기 로그 2.5 더하기 6.5가 돼서 로그 2.5가 0.4니까 1 더하기 0.4 더하기 6.5 따라서 7.9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결론 지진의 규모는 7.9예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도 조금 천천히 하고 여러분 쓸 시간도 충분히 주면서 하고 있는데 속도 괜찮나요? 선생님 혹시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그런가요? 괜찮죠? 음. 그러면 문제 5번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친절하게 단계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선생님 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런 문제 보면 두려워서 도망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뭐부터 체크? 목표. 목표부터. 그치. 구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목표죠. 목표를 먼저 체크해요. 목표 뭐예요? 여기서 목표는 뭐예요? 그쵸. 박테리아 수가 52600이 되는 시간. 이때 시간을 어떤 형태로 쓰라고 했냐면 몇 시간 몇 분, 몇 시간 몇 분의 형태로 적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죠? 그 다음 단계에서 뭐 해야 되죠? 그치. 조건 체크, 조건 확인. 좋아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 제시문에. 중요한 단서 뭐가 있나요? 자, 중요한 단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식.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서 뭐 있어요? 저, 처음 박테리아 수 C0라 하고, T시간 후 박테리아 수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처음 박테리아 수가 이렇게 2 곱하기 10의 5제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 수가 52600, C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을 챙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거 로그 값을 줬다는 거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계산을 할 때 이 2.63의 형태를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식을 변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그럼 이렇게 단서를 다 찾아봤으면 밑에다 정리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조건. 일단 식은 로그 C0분의 C는 마이너스 0.2t다 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0는 2 곱하기 10의 5제곱이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52600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로그 2.63은 0.42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이 그래도 꽤 다양하게 있는데 이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전략을 먼저 세워볼까요? 전략. 얘도 마찬가지로 C0가 나와 있기 때문에 C와 C0에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면 T 값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입을 해보자. 음. 그럼 이제 칸이 부족해서 오른쪽 위로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그럼 이제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로그 2 곱하기 10의 5제곱 분의 52600 얘가 마이너스 0.2t 이때 t 값을 구하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2.63이라는 형태의 숫자를 갖고 있어야지 로그 값을 대입하는데 그런 형태가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그 뭐야 안목이 있어야 돼 안목.
어떻게 하면 여러분 눈에 263이 보일까요? 263. 어떻게 하면 여러분 눈에 263이라는 숫자의 그 배열이 보일까요? 여기서. 이걸 생각하는 게 이 문제 유형을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경이, 은경이 좋아요. 은경이가 지금 굉장히 소인수분해 해주셨는데, 그리고 하영이 약분해야 된다. 2를 약분한다. 52600을 2로 나눈다. 굉장히 여러분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2로 약분을 하는 거예요. 약분. 그럼 약분하면 뭐가 보이냐면 이제 26300이 보여요. 아,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게 2.63인데 26300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로그 10의 5제곱 분의 26300은 2.63 곱하기 10의 몇 제곱, 10의 몇 제곱일까요? 10의 4칸이니까 그렇죠. 4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또 위아래 좀 약분을 해주면 뭐가 되냐면 로그 10분의 2.63이 되고 2.63이 되고 따라서 로그 2.63 빼기 1이 되겠죠. 음. 근데 여기서 로그 2.63이 0.42라고 했기 때문에 0.42 빼기 1은 마이너스 0.58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t값 구할 수 있겠다. 마이너스 0.58은 마이너스 0.2t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t값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0.58. 얘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2.9가 나와요. 2.9. 선생님 저 다 풀었어요. 정답은 2.9시간이에요. 이렇게 풀어서 만약에 서술형 답안지를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점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답안지? 선생님이랑 이렇게 지금 푼 거를 만약에 답안지라고 하면 만점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만약에 풀고 답안지를 냈어요. 성희야, 은경아 왜 아니니? 만약에 너무 신났어. 내가 이런 문제를 풀다니. 그래서 2.9시간 나왔다. 그렇지. 분이 빠졌어요. 여기서 목표를 다시 한번 봐야 돼. 목표. 몇 시간 몇 분인지 물어봤죠. 근데 2.9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몇 시간 몇 분이라는 답이랑 다르잖아요.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 몇 분인지를 얘기해 줘야 돼. 그럼 2.9시간은 선생님 몇 시간 몇 분이에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할 수가 있죠. 여러분 2.9시간은 좀 보면 얘는 2시간에다가 0.9시간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0.9시간이 도대체 몇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0.9시간이 54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0.9시간이 왜 54분인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선생님 예상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친절하게 왜 54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음.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설명한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한 시간에 몇 분인가요? 한 시간이 몇 분이야? 어. 그래서 한 시간 대 60분은 우리가 0.9시간 대 K분이라고 합시다.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운 건데 이걸 뭐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땡땡식 뭐죠? 세 글자로 판별식 많이 말고 판별식 말고 이거 모 대 모는 그렇지 비례식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비례식이에요. 그럼 비례식에선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아요.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랑 서로 같아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K는 뭐가 되냐면 K는 60 곱하기 1, 0.9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54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정답을 쓸 때는 여러분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정답은 2시간 54분이에요. 이렇게 적어줘야지 완벽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통 문제 5번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천천히 여러분이랑 같이 문제 5번을 해결해 봤는데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었나요? 어때요? 괜찮나요, 여러분? 음. 혹시 필기할 시간이 부족하진 않죠? 선생님 천천히 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예제로 하나 들어줬고 문제 4번과 5번을 했는데 여러분 다른 문제집에서도 이렇게 실생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볼수록 요령이 좀 더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목표 세우고 조건 체크하고 전략 세우고 직접 계산하고 답 내리고 검토하는 것까지 단계를 줬으니까 그 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몸에 이제 체화가 되게 되면 그 습관처럼 그런 단계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면 제 단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문제를 편하게 여러분 스타일대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나와요. 네, 공유를 다시 할게요. 음. 넘어가서 보면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뭔가 데시벨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보통 층간소음이라 하면 막 윗집 아랫집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주간에는 57데시벨까지, 야간에는 52데시벨까지 층간소음 그거보다 이제 커지면 층간소음이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법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게? 몰랐죠. 선생님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층간소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막 이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윗집에 올라가가지고 똑똑똑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오시면 지금 현재 80데시벨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주간에는 57데시벨, 야간에는 52데시벨 이상이 되게 되면 법적으로 층간소음이 인정이 돼서 이거는 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있어 보이게 상의를 할 수 있겠죠. 음. 그럼 이제 거기서 아랫집에 엄청 똑똑한 학생이 있네 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농담이고요. 일단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층간소음을 나타내는 이런 공식이 로그가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에 하나 여러분 안내를 할까 하는데요. 이 안내가 뭐냐면 교과세부 특기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입시 시대에 살고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서류를 볼 때 가장 사람들이 평가자가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이 바로 교과 세부 특기사항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중요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조금 안내를 해줄까 해요. 음. 일단은 수학에서 교과 세부 특기사항이 잘 나오려면 전공과 수학 내용을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선배들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뭐 어떤 지수함수 그래프를 배웠다 그러면
어떤 심리학에서 어떤 욕구와 감정의 그런 사이의 관계를 지수함수로 나타내 있는 걸 어디 책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리와 사람의 욕구를 분석해 가지고 지수함수적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써서 발표를 한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제 전공이 뭐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이제 그 학생은 심리학 그 교수가 꿈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수학적 우리가 배우는 수학 내용을 여러분 전공 지식이나 전공스러운 그런 뭐 상황에 빗대어서 같이 연결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은 이제 교과 세부 특기사항이 됩니다. 아,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냥 수학 공부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풀면 당연히 나는 교과 세부 특기사항 잘 써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여러분 성적이 좋은 거는 이제 내신 등급이 나오니까 사실은 그 세부 특기사항에 얘가 수학 잘한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 어차피 내신 보면 얘가 수학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는 알거든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수학적인 감각과 어떤 전공 적합성 그리고 얘가 얼만큼 호기심이 많은 친구인지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과 수학 내용을 연계하는 게 가능하다면 하면 좋고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층간소음이에요. 층간소음이 공식인 로그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이런 층간소음의 여러 가지 그런 발생 사안이나 뭐 사회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통찰 요거를 이제 로그 함수로 아니면 로그라는 그런 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거나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융합적 사고예요. 융합적 사고. 다양하게 내가 사회 문제도 다루면서 과학적인 기술 아니면 수학적인 내용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융합적인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 대한 태도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소통하고 채팅방에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봤을 때 아, 이 아이는 태도가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도서인데요. 학생들이 책을 많이 안 읽어요. 선생님도 어릴 때 많이 못 읽었는데 어려워 사실 책을 읽는 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로그 공부하다 보니까 로그 관련된 어떤 책을 보고 싶어서 책을 봤는데 너무 책이 두꺼워요. 이렇게. 근데 이걸 내가 다 볼 용기가 없어. 왜 안 봐?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핑계를 많이 대는데 만약에 그 두꺼운 책 중에 로그 관련된 단원이 만약에 10쪽밖에 안 돼. 그럼 그 10쪽 찾아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궁금하고 호기심 있는 부분들을 책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굉장히 나이스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능력을 여러분의 능력을 확인을 하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의 이제 과제 탐구 보고서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걸 나중에 받고 기말고사 이후에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안 할 때 선생님은 발표를 시킬 거예요. 뭐 그래서 기말고사가 끝나면 매일매일 친구들이 계속 나와서 발표를 할 거고 같이 듣는 친구들이 이제 피드백을 줄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쌓여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생기부를 작성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여러분의 능력을 담아줄 예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책도 좀 읽고 책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고요. 미리 고민을 좀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예시가 얘가 이런 거예요. 층간소음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해 보자. 약간 이런 주제. 음.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사실 이런 건 같이 하면 더 좋아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 빈칸을 좀 뚫어놨는데요. 이 빈칸을 한번 계산을 해서 채워주시고 한 시간은 한 1분만 드릴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서 시간은 1분만 드립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다 계산해봤죠? 간단해서 선생님이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생님이 같이 풀어주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넘어갑니다. 선생님들이 야심차게 준비한 주제예요. 자연현상 속의 수학 이야기. 상용 로그를 통해서 자연현상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걸 하나의 예시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뭐 새로운 약간 여러분 전공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지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혹시 지진에서 안전한가요?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가요? 우리나라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이 뭐 때문에 연기됐었어요? 수능이 연기된 적이 있었죠, 우리. 그렇지.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된 적이 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자연재해, 자연현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정리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로그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기사를 검색해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하지 말고 기사 검색해서 어떤 규모일 때, 지진이 어떤 규모일 때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한번 각자 조사해서 해보고요.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진의 규모가 1만큼 증가하면 지진파의 최대 진폭은 몇 배가 되는지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로그 2는 11.8 더하기 1.5m이었어요.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지진의 규모가 1만큼 증가하면 지진파의 최대 진폭은 몇 배가 되는지 한번 구해 볼까요? 선생님이 시간을 한 3분만 한 들어볼게요. 2번, 3번, 4번, 5번까지. 2번, 3번, 4번, 5번까지 한번 3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계산 다 해봤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제? (2번부터) 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들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문제들이지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방법처럼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풀었을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냥 깨짝깨짝 해가지고 그냥 답 뭐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 많거든요. 지금 찔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논리적인 흐름을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좀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간단한 문제도 논리적으로 흐름 있게 푸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원래 지진의 규모가 있었는데 1만큼 증가했대요. 그러면 원래 지진의 규모를 M1이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M2라고 하면 지진의 규모가 M1에서 플러스 1만큼 증가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M1이라는 것 자체가 로그 I1이기 때문에 얘는 로그 I1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얘는 로그 10I1이 되죠. 그쵸? 그러면 원래 M2라고 했으면 얘가 로그 I2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I2라는 것은 10I1이다. 그래서 10배다. 라고 이렇게 풀 수가 있겠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수학 실력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이번에는 지진의 규모가 1만큼 증가를 했을 때 에너지는 몇 배로 증가하냐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원래 증가하기 전에 에너지를 먼저 보면 로그 E1 얘는 11.8 더하기 1.5m이에요. M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로그 E2 바뀌었을 때 지진 규모가 1만큼 올라가면 얘는 11.8에다가 더하기 1.5에다가 M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 계산해주면 11.8 더하기 1.5 M1 더하기 1.5가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1.5 M1이 지금 로그 2원 빼기 11.8이죠. 그럼 이거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11.8에다가 더하기 로그 2원 빼기 11.8 더하기 1.5가 돼요. 그러면 따라서 얘는 로그 2원 더하기 1.5가 되고 정리해주면 10의 1.5제곱 곱하기 2원이 돼요. 그러면 따라서 답을 어떻게 내릴 수 있냐면 따라서 이 2는 10의 1.5제곱 곱하기 2원이에요. 그래서 10의 1.5 배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 4번 규모 2.3의 지진보다 4배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면 규모는 얼마일지 얘기해봐라.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2.3이라는 규모가 로그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4배가 강해졌기 때문에 4배가 강해졌기 때문에 로그 4i라고 할 수 있어요. I. 진폭이 4배 강해졌으니까. 그럼 얘는 2 로그 2 더하기 로그 i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여기 2.3이니까 얘가 0.3이고 얘가 2.3이니까 계산해주면 0.6 더하기 2.3에서 2.9가 되겠죠.
이제 1분 남았는데 이것까지 5번까지 다 하고 끝낼게요. 규모가 5.4인 지진 최대 진폭은 규모 3.9인 지진의 최대 진폭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5.4일 때 진폭이 I1이라고 할게요. 로그 I1. 그 다음에 3.9일 때 진폭이 로그 I2예요. 그러면 로그 I1은 로그 I2에다가 3.9에다가 1.5를 더하면 5.4가 되니까 1.5를 더해줘요. 그럼 따라서 로그 10의 1.5제곱 곱하기 I2가 되죠. 그럼 따라서 I1이라는 것은 10의 1.5 곱하기 I2가 되고, 그래서 얘는 이 I1은 I2의 10의 1.5배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다 따라왔나요, 여러분? 필기할 시간 더 안 들여도 되죠. 여기 뒤에 보시면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자료 조사할 거 아이디어까지 다 줬어요.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지진이 날 수 있으니까 뭐 안전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행동 대응 규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고생 많았고요. 이따가 우리 7교시에 뭐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어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오늘 우리 퀴즈쇼를 위해서. 그래서 형성평가를 오늘 7교시에 같이 10, 11, 12반 같이 할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다 들어올 거죠? 우리 10반 친구들? 음, 맞아요. 그러면 이따가 우리 3시 반에 다시 줌에서 만나고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올려주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이따 만나요.